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쿨롱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게 학습 목표예요. 근데 우리는 이 쿨롱의 법칙에서 구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힘도 한번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 질량 변화도 한번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유전율과 쿨롱 상수도 한번 결정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 도대체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건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같이 쿨롱의 법칙에 대한 실험을 하려면 먼저 약간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그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 당연히 쿨롱의 법칙에 대해서 실험을 할 거니까 우리는 먼저 쿨롱의 법칙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쿨롱의 법칙을 이해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뉴턴의 법칙과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뉴턴의 법칙과 쿨롱의 법칙을 비교를 해보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해보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도 한번 이렇게 신경을 써보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우리는 여기에서는 지금 전기장에 대해서 또는 전기력에 대해서 이렇게 실험적으로 구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뒤로 가면은 자기력과 자기장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처럼 쿨롱의 법칙과 똑같은 게 자기장 쪽에서는 비오사바르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쪽 전기장을 계산하는 가우스 법칙과 똑같은 게 자기장 쪽으로 가게 되면은 암페어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에 공부할 거, 그걸 대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거기에 있는 법칙과 이론을 다 이해하겠다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선을 한번 그려봐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처럼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선도 한번 그려봐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스스로 한번 논해봐요. 여기를 한번 논해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전에 얘기를 했듯이 전기장과 전기력이라고 하는 게 자기장과 자기력과 상당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여러분들이 뒤쪽에 가서 자기장 쪽을 배울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실제 이제 여기에 학습 목표는 바로 이거죠. 관련 실험을 구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쿨롱의 법칙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먼저 소개를 하면은,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쿨롱의 법칙을 쓰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꼴로 이렇게 돼요. 여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는 여기에 써 있고, 그리고 여기 전하량사의 곱에 비례하는 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K라고 하는 거는 쿨롱 상수예요. 쿨롱 상수. 그래서 쿨롱 상수라고 하는 거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라고 하는 꼴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자유공간 속에서 유전율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상수값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여기는 단위는, 여기 단위가 여기를 조정을 해서 몇 가지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여기를 미터 퍼 이렇게 페러스로 썼어요. 다음과 같은 단위로 이렇게 쿨롱 상수를 우리가 값을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옆에 있는 그림은 여러분들의 이쪽에다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그림이 실제는 제가 여기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쿨롱이 했던 실험 방법에 대해서 꼭 한번 조사를 해보고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실험 장비, 이쪽에서 설명할까요? 이 실험 장비는 뉴턴의 만율력 법칙에서, 우리가 뉴턴의 만율력 법칙에서 만율력 상수라고 하는 우주 보편 상수를 결정을 할 때 캐벤디쉬가 했던 실험이 있어요. 바로 그 실험하고 똑같은 실험 장비예요. 구조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에 이렇게 이걸 비틀림 진자라고 해요. 비틀림 진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철사선을 하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질량체가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거를 비틀었다 놓으면은 철사선이 꼬였다 풀렸다 하잖아요. 바로 이거를 이렇게 꼬였다 풀렸다 하는 그 각도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거기에는 탄성계수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율력 법칙에 또 계산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쿨롱이 바로 그 실험을 가지고서 이렇게 자기의 법칙, 다시 말해서 쿨롱의 법칙도 이 실험으로 이렇게 측정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를 꼭 한번 비교를 해서 여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실험 방법이 어떻게 됐나 하는 거를 꼭 한번 논해보세요. 단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율력 법칙 쪽에서는, 그쪽에서는 여기가 질량체예요. 질량체를 놓은 거고, 이쪽에서는 전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대전된 전하 쿨을 놓은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실험을 꼭 한번 확인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을 했듯이 만율력 법칙하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쿨롱의 법칙에 대해서 서로 비교를 해봐야 돼요.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들은 두 힘 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지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은 만율력 법칙에서는 질량의 곱에 비례를 해요.
만약에 물론 여기는 지금 좀 이렇게 과장해서 그린 건데 지구와 여기에 사과 또는 지구와 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물체 사이에 곱에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전하랑 사이에 곱에 이렇게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쿨롱의 법칙과 만윤력의 법칙을 비교를 해보면은 한쪽은 거의 거시 세계인 거죠. 거시 세계. 엄청나게 큰 세계. 그렇죠. 너무 커서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바로 태양별, 은하, 우주를 논하는 바로 이렇게 거시 세계를 지배를 하는 만윤력 법칙이나 이쪽 쿨롱의 법칙을 보면은 이쪽은 미시 세계인 거죠. 이쪽은 거꾸로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그런데 이 두 개가 거의 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는 쿨롱 상수값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쪽에는 만윤력 상수값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단위는 이쪽에는 뉴턴 그리고 미터 제곱 퍼 쿨롱 제곱으로 썼어요. 그리고 여기는 뉴턴 그리고 미터 스퀘어 퍼 여기가 킬로그램 제곱으로 썼어요. 이 단위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여기 이쪽에서 설명을 할게요. 쿨롱 상수니까 여기를 이쪽으로 이렇게 다 넘겨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힘이니까 뉴턴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 거리의 제곱이니까 미터 제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전하량의 단위는 우리가 쿨롱이라고 해서 C자로 쓰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가 두 개가 있으니까 제곱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쿨롱의 법칙에서 단위를 이렇게 유도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간단하게 만윤력 법칙과 그리고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비교를 해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쪽도 꼭 한번 계산을 해봐요.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이렇게 전기력과 만윤력의 크기를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을 어떤 걸 가지고 계산을 할 거냐면 양성자를 가지고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양성자의 질량을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전하량도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 두 양성자 사이의 거리도 알려줬어요. 이랬을 때 한 번은 여러분들이 전기력, 다시 말해서 저쪽에 있는 쿨롱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힘의 크기가 도대체 얼마가 큰가 하는 걸 계산을 해봐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만윤력에 대해서 다시 여기에는 만윤력 법칙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힘의 크기를 계산을 해봐요. 그리고 둘 사이에 한번 비를 한번 구해봐요. 비를 구해보면은 여러분들도 깜짝 놀랄 수치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비율이 전기력과 만윤력 법칙에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느 쪽이 더 클까요? 그러니까 전하 사이의 힘하고 전기력과 여러분들은 지구가 전체가 당기는 만윤력 힘 중에서 어느 게 더 클까요? 언뜻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지구를 생각을 해봐요. 지구 자체가 엄청나게 커요. 그렇잖아요. 약한 반지름 자체가 6,400km 정도 돼요. 여러분들은 반지름이 6,400km 되는 구를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쇠구슬을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 있는 구슬 자체를 지금 지구 전체가 이 구슬을 이렇게 당겨서 이 쇠구슬은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쇠구슬이 떨어지는 거는 지구 전체에 있는 모든 입자가 이 쇠구슬을 당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게 만윤력 법칙이잖아요. 근데 또 하나 여기에 보면은 조그만 자석이 있어요. 여러분들 쪽에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자석에 있는데 두 힘 사이에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석의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쇠구슬을 이렇게 놓고 이 쇠구슬은 지금 전체 지구가 당기고 있어요. 여기 조그만 자석이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은 어느 쪽이 힘이 세요? 자석이 더 세죠. 전체 지구가 쇠구슬을 당기는 것보다 지금 요만한 자석이 여기 쇠구슬을 힘을 비교해보면 끌려 올라가잖아요. 자석이 더 세요. 그 비율 자체가 자그마치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10에 36승매나 더 커요. 그러니까 전기력 쪽이 여기에 있는 중력보다 무시무시하게 더 커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들을 해봐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통일장이라고 하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중력과 전자기력을 합치려고 할 때 바로 여기에 힘의 크기가 너무 크게 차이 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에러를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력과 전자기력이 왜 이렇게 힘이 크게 차이가 나나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기를 바래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이 있죠. 어떤 게 있냐면 중력은 인력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쪽 전자기력을 보게 되면은 전하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종류면 밀려갈 테니까 천력이 작동을 하고 이쪽은 인력이 작동을 해요. 그렇죠? 바로 그래서 또 하나 이것도 두 힘을 합치려고 할 때 하나 여기에서 에로점이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중력은 인력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기 전자기력은 인력과 천력이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힘의 여기 크기 비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만 해결을 하면은 우리가 틀림없이 누군가는 중력과 전자기력 자체를 합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통일장을
통일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대통일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도 꼭 한번 이렇게 시간 날 때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길 바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쿨롱의 법칙과 만인력 법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이제 우리는 실험 목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